강남 45층 아파트 가격 12억 원. 중개인 없이, 변호사 없이, 오직 두 사람, 판매자와 구매자, 그리고 한 대의 휴대폰. 오늘 저녁에 만나요. 현금 가져오세요. 이 메시지는 당근마켓에 올라왔습니다. 수백만 명이 옷, 가전제품을 사고 파는 플랫폼이죠. 그런데 이제 중고 가구와 장난감 사이에 수억 원짜리 아파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의 평생 수입보다 큰 거래가 2만 원짜리 중고 신발 옆에 놓여 있다는 게.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한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4년 10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같은 중고 플랫폼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이 2023년 같은 기간보다 340% 증가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의 고급 아파트들 평균 가격이 8억에서 20억 원 사이입니다. 한국부동산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1월까지 중고 플랫폼의 부동산 매물이 8,700건 이상, 2022년에는 1,200건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점, 매물의 60%가 정식 소유자가 아닙니다. 재임대인, 전세 계약자,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래는 많은 경우 직접 이루어집니다. 현금, 공증 계약 없이, 변호사 없이, 중개인 없이. 그런데 왜일까요? 왜 수천 명이 정식적이고 안전한 방법 대신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걸까요? 한국의 기준금리는 2021년 0.55%에서 2023년 말 3.5%로 상승, 2024년 중반까지 높은 수준 유지. 대출자들의 월 상환액은 2배, 심지어 3배로 증가했습니다. 박민지 씨 34세, 서울 회계사는 2021년 1.8% 금리로 9억 2천만 원 아파트를 샀습니다. 2024년 9월, 변동금리는 4.2%로 상승, 월 상환액 210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수입은 그대로, 급히 팔아야 합니다.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는 0.4%로 0.9%로 약 360만 원에서 820만 원. 그녀는 낼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아파트 사진을 찍어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무료로, 직접.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24년 3분기까지 약 12만 7천 가구가 부채가 자산 가치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 압박이 사람들을 중고마켓으로 몰아간 거죠. 하지만 돈 문제만으로 충분히 설명될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까요? 2023년 한국은 부동산 중개 사기 관련 소송 1,824건을 기록, 전년 대비 22% 증가. 중개인들이 법적 정보를 숨기고 소유권 분쟁이 있는 집을 팔고 가격을 잘못 평가해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2024년 6월 인천 스캔들. 한 대형 중개회사가 2주 동안 같은 아파트를 3명에게 팔았습니다. 가짜 계약서, 가짜 도장, 세 사람의 돈 28억 원 이상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개인도 속인다면 왜 직접 거래하지 않지? 중고마켓은 사용자 평가와 직접 메시지 기능으로 더 안전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정식 시스템이 신뢰를 잃으면 사람들은 시스템이 없는 곳으로 돌아섭니다. 최소한 거기서는 자신이 통제한다고 느끼니까요. 하지만 그 통제감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환상일 뿐일까요? 당근마켓, 중고나라는 부동산용이 아닙니다. 몇만 원짜리 중고품용이죠. 법적 검증 없음, 소유권 확인 없음, 계약 보호 없음. 하지만 익명성과 속도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새 계정 생성, 매물 등록, 24시간 내 구매자 만남, 돈 수령, 사라짐이 가능합니다. 기록 없이, 공증 서류 없이. 플랫폼은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2024년 8월 유출된 통계. 당근마켓 부동산 거래의 12%만이 공식 계약서 사용, 나머지 88%는 말로만 한 약속입니다. 빠른 속도,
예다 검증 부족, 익명성 위반 추적 불가, 무책임 일다 사용자 보호 없음. 그리고 세 가지 요소, 재정적 압박, 신뢰 상실, 악용하기 쉬운 플랫폼, 가 결합되면 위험을 위한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왜 법이 이걸 막지 못할까요? 한국부동산법. 모든 거래는 공증과 등록 필수. 하지만 법은 양 당사자가 처음 만나는 장소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즉, 법은 공증 없는 판매를 금지하지만 중고마켓의 판매 광고 올리기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중고 플랫폼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중개 서비스, 사용자가 게시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 없음. 이 허점은 광범위한 그레이존을 만듭니다. 거래는 일어나지만 감시 없음. 위험은 있지만 책임 없음. 법은 물리적 세계용, 중개사무실, 종이 계약서. 하지만 디지털 세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메시지, 스크린샷, 카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곳. 이 내층위는 서로 겹치고 증폭시키며 한국 부동산 시장 전체를 위협하는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상륙했을 때 우리가 보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서울 거리에서 일어나는 실제 장면들입니다. 50대 남성이 정장 차림으로 젊은 부부와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 아파트 사진 보여주는 아이패드, 흐릿한 복사 서류, 검은 천 가방. 남성이 가방을 엽니다. 안에 3억 원 현금, 계약금, 공증인 없이, 변호사 없이, 보안 카메라 없이, 오직 부부의 의심스러운 눈빛과 남성의 자신만만한 미소만.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SBS 뉴스 기자들이 2024년 9월 구매자인 척하며 당근마켓 부동산 판매자 12명을 만났을 때 기록한 장면입니다. 12명 중 9명이 즉시 현금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0월 부동산 사기 사건 히트맵.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 중고마켓 관련 사기가 가장 집중된 곳입니다. 10개월간 340건 이상, 총 피해액 8,900억 원 이상. 이 숫자는 경찰 미신고 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거래도 완전히 합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최성호 씨 29세. 부산 프로그래머는 중고나라를 통해 아파트를 사면서 6억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7년간 모은 전 재산, 가짜 서류, 가짜 계약서, 가짜 열쇠. 그가 알아챘을 때 판매자는 사라졌습니다. 전화 불통, 계정 삭제. 최 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거래가 공증을 거치지 않아 법원은 자기 책임하에 사적 거래로 간주. 보상 없음. 현재 그는 원룸 거주, 집 없음, 돈 없음, 빚만 남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규모 중개사무소 평균 매출 2024년 31% 감소. 많은 중개업자 폐업. 하지만 위험한 건 산업 붕괴가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평행시장 부상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스스로 거래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감시되는 거래는 줄어듭니다. 감시가 적을수록 악의적 사람들의 악용 기회가 많아집니다. 2024년 10월 갤럽 코리아 조사. 한국인의 53%가 부동산 거래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법률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음. 15년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사람들이 법이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믿으면 스스로를 보호하려 합니다. 사적 합의, 음지 거래, 비공식 계약으로. 그리고 그때 사회는 각자의 법 상태에 빠집니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고마켓 부동산 거래가 매년 300% 증가한다면 2025년 말까지 약 2만 6천 건 매물, 사기 비율 4%, 1,040명의 새 피해자, 총 피해액 3천억 원 이상. 이 숫자는 사기 미만 분쟁은 저해, 구매자가 집의 법적 문제를 발견했지만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들. 2024년 10월 서울경찰은 17명 조직적 중고마켓 부동산 사기 조직 적발, 집 사진 담당, 가짜 서류 담당, 피해자 면담 담당, 돈 세탁 담당. 4개월간 23명 사기, 총 180억 원 이상. 이 모델이 확산되면
우리는 완전한 범죄 산업에 직면하게 됩니다. 구매자는 속을까 두려워 구매 안 함. 판매자는 못 팔아 가격이나 시장 자유 낙하. 은행은 담보 가치 하락, 신용 긴축, 대출자 미상환, 주택 압류, 공급 증가, 가격 더 하락. 이 나서는 부동산뿐 아니라 전체 경제에 영향. 부동산이 한국 가구 총 자산의 70% 이상 차지. 박민지 씨를 기억하시나요? 34세 회계사, 이자를 감당 못해 당근마켓에 아파트를 올린 사람? 2024년 11월, 그녀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중개 없이. 강남 카페에서 구매자 만남. 현금 수령, 공식 계약 없이. 2주 후, 구매자는 아파트의 박 씨가 밝히지 않은 1억 5천만 원 담보 대출이 남아있음을 발견. 구매자 소송 제기. 박 씨도 고소당함. 둘 다 돈을 잃음. 둘 다 완전히 옳지도 완전히 틀리지도 않음. 아파트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절망한 두 사람 사이에 매달린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 박 씨의 이야기는 예외가 아닙니다. 매달 수백 번, 한국 전역 수천 명과 함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이 비슷한 위험의 벼랑 끝에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샀거나 팔 생각이 있을 평범한 당신이 다음 박민지가 되지 않으려면 판매자가 아무리 믿을만해 보여도 아무리 급해도 항상 계약서 공증을 요구하세요. 비용은 거래 가격의 0.3%에서 0.5%. 10억 원 아파트의 경우 약 300만에서 500만 원. 하지만 이것은 수억 원 손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비용입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대법원, 등기소 웹사이트에서 법적 이력을 조회하세요. 합법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담보대출 여부, 법적 분쟁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비용 1,000원, 시간 10분, 하지만 20분이 수억 원 손실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박 씨와 구매자가 이 단계를 밟았다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변호사나 공증인의 확인 전에는 절대 돈을 이체하지 마세요. 판매자가 자리 지키기 위해 즉시 송금을 요구하면 적신호입니다. 합법적 거래는 항상 서류 확인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고액 거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돈은 중간 계좌에 보관, 모든 법적 절차 완료 후에만 판매자에게 아이체. 수수료 약 0.1%에서 0.2%, 큰 돈을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지키는 작은 비용. 사기 징후 발견 시 신고해도 소용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신고는 경찰의 파일 구축, 범죄자 추적, 다음 피해자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금융감독원 한라인 1332 24시간 지원. 오늘 당신의 전화가 내일 다른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모든 것을 더 쉽게 만들지만 동시에 더 위험하게도 만듭니다. 중고품 판매용 플랫폼이 이제 수십억 원 부동산 거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시스템, 하지만 현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단지 집, 살 곳을 원하는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위험한 게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큰 질문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언제쯤 우리는 깨달을까요? 수십억 원 거래가 중고 셔츠 사는 것만큼 간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중고마켓 부동산 거래, 사기 피해자를 안다면 댓글에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당신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세요.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진행 중인 사회문제 심층 분석을 더 받아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디지털 세상에서 조심성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